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에 약 3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2025년 3월 미국 백악관에서 정의선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투자 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 동안 자동차 생산 분야에 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 분야에 61억 달러, 미래산업, 에너지 분야에 63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며 해외 업체들을 압박했는데, 현대차의 이번 대규모 대미 투자는 바로 이러한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의 투자 발표에 대해 미국에서 자동차와 철강을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이번 투자로 미국 내 세 번째 완성차 공장을 가동하고 현지 생산을 늘림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을 완화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노렸습니다. 현대차의 연간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은 이번 투자로 120만 대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요컨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현대차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트럼프의 말을 현실화하며 관세 부담을 피하고 미국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정말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공장 증설을 미국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대차 그룹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수익성 증가를 위한 비용 절감이 목적이라고 하기엔 생산 비용이 국내보다 높은 미국에 공장 증설을 한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짜 현대차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까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의 최첨단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완공했고 2025년 3월 26일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공장은 현대차 그룹이 싱가포르 혁신센터에서 실증한 첨단 제조 플랫폼을 도입한 시설로 연간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향후 5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메타플랜트에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신 로봇 기술과 AI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족 보행 로봇인 스팟이 차량 생산 마지막 단계에서 차량 외관 품질 검사를 수행합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스팟에 장착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꼼꼼히 검사하고 그 결과를 조립 로봇에 피드백하여 품질을 최적화합니다. 향후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도 생산에 도움이 될 수준으로 개발되면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로봇과 AI의 융합으로 메타플랜트의 차체 용접 및 조립 공정은 100% 자동화를 달성했고 의장 공정 자동화율도 기존 공장의 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생산 데이터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로 실시간 관리되어 품질 편차를 줄이고 에너지나 자재에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500대 이상의 무인 운반 로봇이 부품을 나르고 50여 대의 주차 로봇이 완성차를 이송하는 등 공장 내부 물류까지도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컨베이어 벨트를 없애고 유연한 생산 라인을 구현하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 결과 작업 인건비 절감과 생산 속도 향상 효과가 커져 차량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드는 시간이 줄고 비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로봇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 경감과 안전 향상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처럼 첨단 로봇과 AI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품질 향상과 생산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국내 노조는 오랫동안 강성으로 유명하며 잦은 파업과 임금 협상 난항으로 생산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노조는 창사 이래 5년을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벌여왔고 누적 파업 일수가 수백 일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 갈등은 국내 공장 생산 중단과 비용 손실로 이어져 경영진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6년 만에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었고 노조가 부분 파업을 실시하면서 생산 라인 가동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공장의 생산 리스크가 커지자 현대차는 생산 거점을 해외로 분산하는 전략을 가속화해 왔습니다. 노조 리스크로 인해 대기업들이 해외 생산 기지를 늘리는 추세이며 현대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생산 기지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해외 생산에 민감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노조는 1999년 단체 협약에
해외 공장으로 차종을 이전할 때 노조와 협의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 회사가 국내 생산 물량을 해외로 빼는 것을 견제해왔습니다. 2015년 임금 협상 때도 노조는 국내외 생산량을 노사 합의로 정하자고 요구할 정도로 해외 생산 이전을 경계해왔습니다. 이는 해외 공장 확대가 국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노조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전 세계 생산 중 국내 비중은 크게 감소해왔습니다. 현대차는 2001년만 해도 차량의 94.2%를 한국에서 생산했지만 2014년에는 국내 생산 비중이 37.9%까지 떨어졌습니다. 노조 입장에선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추세를 막고 싶어 하지만 잦은 파업과 높은 인건비로 인한 경쟁력 저하는 오히려 현대차가 생산 라인을 해외로 돌릴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대적인 노사 관계가 결과적으로 현대차의 해외 투자와 생산 자동화를 촉진했다고 분석합니다. 요약하면 현대차의 강성 노조 문제는 생산 비용 증가와 공급 불안정을 초래했고, 이는 현지 생산 확대와 해외 공장 증설이라는 결정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 생산 전략을 적극 펼쳐왔습니다. 이는 완성차를 판매 지역 인근에서 생산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무역 장벽을 피하는 동시에 현지 소비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전략입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은 전 세계 10여 개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체코, 터키,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완성차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소규모 혁신 공장을 세워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멕시코에도 기아 브랜드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이러한 현지화 생산기지 구축은 현대차가 번역별 자급 생산 체계를 갖추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핵심 시장마다 전략 차종을 현지 생산하여 관세나 수입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지 고용 창출과 이미지 제고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일반적인 현지화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는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 다수의 공장을 운영하며 판매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폭스바겐 역시 유럽 외에 중국, 미국, 브라질 등의 생산 거점을 두고 현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마다 전략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 럭셔리 브랜드는 본국 생산을 고집하며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 브랜드들은 관세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1980년대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는 국내 생산 후 수출에 의존했으나 1997년 터키 공장을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 해외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2005년 미국 엘라베마 공장 가동, 2008년 체코 공장 가동 등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대차는 전 세계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 지역의 수요 부진이나 무역 분쟁 시에도 다른 거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분산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현지 생산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하는 거점 중 특히 미국 시장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엘라베마와 조지아 공장을 통해 세단, 전기차 등 주요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현대차 그룹은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대체로 판매되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비율을 높여 현지화를 달성하고자 하며, 현대차도 이러한 업계 트렌드에 발맞춰 글로벌 생산 구조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차는 세계 어디서 팔리든 그 지역에서 만드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수출 위주의 생산 구조에서 글로벌 분산 생산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환율이나 관세 리스크를 줄이고 현지 소비자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국내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딜레마도 동반합니다. 현대차가 미국을 비롯한 해외 현지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한국 내 자동차 생산 규모와 고용에는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현대차의 국내 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국내 공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던 차량을 이제는 조지아 공장 등 현지에서 직접 만들게 되므로 한국 내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공장의 가동률 저하나 일부 라인 축소가 우려되며,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들의 생산 물량 감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및 고용 지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의 해외 생산 비중 증대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국내 고용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 경영진은 미국 투자 확대가
반드시 국내 생산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해외 판매 증대를 통해 오히려 국내 생산도 함께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다른 시장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나면 국내 생산 감소를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경우 유럽 등 타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국내 공장에서 생산 후 수출하는 전략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생산 확대의 영향은 단순히 국내 생산 감소로 귀결되기보다는 글로벌 생산 재배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내 부품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생산 한 대 감소가 연관 산업에 적지 않은 파급을 미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현대제철의 미국 진출도 현대차 미국 생산 확대와 맞물려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앞서 발표한 31조 원 투자 계획 가운데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 건설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빌미로 미국 제철소를 통해 현대차의 현지 공장에서 사용할 자동차용 강판을 직접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소재까지 자체 조달함으로써 공급망을 현지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현대제철의 미국 전기로 공장이 가동되면 현대차 미국 공장은 고품질의 저탄소 자동차 강판을 신속하게 공급받아 생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내 철강업계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현대차가 국내에서 사용하던 강판 물량 중 일부가 미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자동차 강판 수요 정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제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대제철이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것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종합하면 현대차의 미국 생산 확대는 현대제철 등 계열사의 해외 동반 진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생산 거점의 해외 이동이 단기적으로 일부 생산량과 고용 감소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신규 미래차 생산 투자 등으로 상쇄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AI와 로봇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 모빌리티 경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0년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후 로봇 기술을 제조 분야뿐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분야에서는 자동 충전 로봇이나 물류 이동 로봇 등을 개발하여 전기차 충전이나 배달 서비스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 향상, 전기차 생산 효율화 등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현대차는 앱티브사와 합작해 만든 모셔널을 통해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모셔널은 미국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기술 개발과 시험 운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모셔널과 차량 공유 업체 리프트는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 5 기반 로보택시를 이용해 라스베이거스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성공적 운영을 바탕으로 로스앤젤레스 등 다른 도시들로 서비스 확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택시는 레벨 4 수준을 목표로 하며 차량에 리어러 라이더와 카메라, AI 알고리즘을 탑재해 운전자 없이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상용화 작업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고속주행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6년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우버 등 다른 모빌리티 기업과도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국내에서는 서울 등지에서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허가받아 시험 중이고 42닷 등의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차량용 AI 분야에서 현대차는 엔비디아 등과 협력해 고성능 AI 컴퓨팅 플랫폼을 차량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결합이 가속화되면 현대차는 차량 자체뿐만 아니라 차량 공유, 로보택시, 물류 로봇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모델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자율주행 전기차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나 무인 배송 차량 등이 현실화되면 현대차도 그 경쟁에 뛰어들어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을 확장할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러한 미래 전략 하에 AI 기술 투자와 외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의선 회장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임직원과의
자동차의 타운홀 미팅에서 로보틱스와 AI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직접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요약하면 현대차는 전기차 시대의 생산 현장의 로봇 자동화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로보택시 등 신사업을 적극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생산 구조 변화와 미래차로의 전환 속에서 한국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유지, 보완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차 생산 시설을 국내에 구축하거나 기존 공장을 첨단화할 경우 세제 혜택이나 직접 지원을 늘려 기업의 국내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파업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 상생 협약 모델을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중재에 나서 협력적 노사 문화를 조성해야만 합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기업들이 굳이 생산 라인을 해외로 옮기지 않고도 국내에서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미국 등 해외 시장 정책 변화에 대응한 정부 지원도 요구됩니다. 최근 미국의 IRA나 고율 관세 위협 등에 맞서 우리 정부는 피해 산업의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검토하자 정부는 2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요인으로 국내 수출에 차질이 예상될 때 수출 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내수 진작책을 병행하여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 협상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보조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미 정부 간 협의를 지속하고 EU 등 다른 주요 시장과도 공정한 무역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미래를 대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도 중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차량용 반도체 등 핵심 분야 R&D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국내 부품, 소재 업체들이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엔진, 변속기 등 전통 부품 산업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므로 관련 인력을 신기술 분야로 전환 배치할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산업 전환 지원금 등의 정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대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생산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지역에 미래차 관련 신사업을 유치하거나 산업단지 전환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소비시장 활성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개선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전기차 등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면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여 공급할 요인이 생깁니다. 또한 한국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 인증, 물류비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비록 생산 거점은 분산되더라도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지로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산업, 노동, 무역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현대차의 글로벌 전략 변화 속에서도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차가 진짜 의도하고 있는 것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큰 결정이 미국과 한국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현대차가 혼란의 정세 속에서 또 어떤 전략으로 돌파해 나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